말도 불편하고 문화도 생활도 다른 외국에서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과 일상의 조화,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즘엔 한국도 업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의 일상이 답답하신 분들, 잠깐 미넨의 일상을 들으며 숨 돌리는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빈님, 지난주에 게임 이야기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지난 방송을 듣고 많은 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작가들도 비슷한 마음일 텐데요. 요즘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방송을 들으신 부모님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요새 아이들 게임 너무 좋아하죠. 저희 아들도 부전자전이라고 많이 게임을 좋아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하기에 너무 환경이 좋죠. 네, 아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마냥 또 내버려 둘 수도 없어서 이제 고민과 걱정이 깊으신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자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런 부모님들께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게임을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네. 요새 뭐 게임을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너무 좋은 환경에 이걸 막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다 하는데 또 자기 안 하면 또 약간 좀 소외될 수도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차라리 막아서기보다는 그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생각 못 해봤어요. 같이 할 거라고는. 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해봐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 또 아이와 같이 게임을 하면 의외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같이 해보시니까. 일단은 그 아이와 부모가 그 같은 관심사를 갖게 된다는 거, 음, 그런 거 자체가 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어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사실 어리긴 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클수록 이제 공통의 관심사 갖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뭐 특히 저도 이제 아직은 아이가 10살, 11살 정도라서 뭐 음, 그렇진 않지만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애가 더 크면은 놀아달라 그래도 안 놀아준다. 그런 얘기 많이 저는 제발 들으셨는데, 그랬으면 예.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그런 사춘기가 돼서 또 엄마 네. 아빠랑 놀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더 좋아할 때가 되더라도 아이랑 이렇게 종종 게임을 하고 뭔가 같은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대화가 끊기지 않고 네.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아이와 같이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특성이나 이런 상황에선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네,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음, 이런 거를 좀 보는 것도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 아이를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빈님 아들은 어때요? 비슷한가요? 아빠하고 성향이? 예,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네. 가끔은 이제 뭐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데 아빠가 부상을 입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빠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다 아빠는 이제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게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테트리스 뭐 그 음, 정도 게임 알고요. 이것도 게임이죠. 그럼요. 애들이랑 같이 하기 좋은 게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근데 또 막상 아이들이랑 같이 하기 좋은 게임을 찾다 보면 또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 일단은 주로 돈을 쓰는 대상이 성인들이다 보니까 그 네. 성인들에 맞게 좀 만드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폭력성 이런 게 좀 심하면 사실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이런 그건 게임은, 들어봤어요. 예,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들이랑 떨어져 지내다가 독일에 와서 이제 살 때쯤 아이가 그때 한 6살쯤 됐을 때인데 그때 음, 같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게 됐어요. 음,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은 이제 어떤 완전히 오픈된 가상 세계가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뭘 해도 상관이 없고 다만 어떤 환경들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있고 그다음에 땅 밑을 파고 들어가면 그 광산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땅 음, 위에는 나무도 자라고 있고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도 막 돌아다녀요. 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무서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사실 게임 그래픽이 워낙 귀엽게 돼 있어서 아, 이제 밤이 되면은 뭐 좀비라든가 음, 막 거미라든가 이런 몬스터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어는 근데 아무 단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아, 그럼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땅도 파보고 나무도 이렇게 손으로 캐보니까 캐지네. 아, 그리고 나무를 몇 개 모으니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네. 이제 이런 걸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밤이 됐을 때 몬스터들한테 죽지 않으려면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음, 그럼 나무랑 뭐 흙이랑 뭐 돌이랑 이런 걸로 막 집도 만들다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둘씩 배워가는 게임인데, 근데 참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우리가 있는 어떤 현실 세계를 아주 일부를 그대로 담아놓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무기를 만들려면 아니면 도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지. 뭐, 그럼 도끼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그 도끼 위에 들어간 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돌 하나 구하고 나무 하나 구해서 이렇게 합쳐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럼 만들어지나요? 예,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서 또 광산을 가다 보면 석탄도 있고, 그 다음에 철광석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음,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럼 다이아몬드도 칼도 만들어 보고, 도끼도 만들어 보고. 게임 세계에서도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건 진리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현실 세계의 일부를 그래도 좀 아이가 그 안에서 배운다는 느낌? 좀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또 다른 게임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이게 가볍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요새 네. 인기가 많은 게임,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임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예, 이름 들었죠. 저도 이제 들은 건데 미국의 초등학생들, 미국 어린이들은 뭐 70%가 지금 하고 있다는 또 이제 그런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총싸움을 하는 게임이라 얼핏 들었을 때는 이제 또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폭력적이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좀 그런 것도 나오고 그 안에 막 총도 나오고 하니까. 음,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막 그렇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츠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같이,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있을까요? 가족이 다 같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제 경험상으로는 그 닌텐도 스위치라는 이제 게임기가 있는데 네. 그 게임기를 사고 또 그 게임을 구매하면 이제 여러 게임들 할 수 있거든요. 아, 그 회사 제품이 주로 그래도 좀 가족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올림픽 게임이니, 뭐 파티 게임이니, 댄스 게임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추천 받았으니 잘 찾아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게임 동지로서 게임을 좋아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아, 네. 어린 친구들 여러분, 어, 게임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게임을 하는 거는 나쁜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게임만 너무 좋아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게 제일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 생각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게임을 같이 또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오늘 뭐 몇 시간 게임 할 거야 이런 좀 규칙을 정하고 그런 거 규칙을 음, 지키는 모습을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고 정해진 만큼 하게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전문가가 이렇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니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네요. 게임 시간 같은 규칙을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스스로 정하고 이렇게 지키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아이들 스스로 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그 아들이랑 게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게임 말고도 같이 시간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예, 물론 게임만 하진 않고요. 다만 네. 이제 좀 끌어내야 되긴 하는데 아들을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아, 가족들과 함께 그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도 궁금해요. 와이프분하고도 다 같이 게임을 하는지 음, 궁금하네요. 와이프분은 게임 취향이 또 달라서 그 어, 테트리스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하고 한판 붙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대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랑 저 아들이랑 코드가 좀 이제 맞지 않아서 음, 가끔씩 이제 따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제 여름 휴가 기간에는 또 유럽의 여러 좋은 나라들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아,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그게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주로 미넨 주변, 음, 미넨 안에 있거나 미넨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것들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지금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독일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시니까 그 듣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좀 힐링이 될 때가 있어서 다녀보시니까 어디가 좋았고 어딜 추천할 만한 곳이다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은 그 미넨 안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여기 박물관이라든가 네, 미술관이라든가 그 뭔가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 위주로 많이 다녔고요. 음,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특별 전시 같은 형태로 반 고흐 전시회인데 이게 그냥 그림 하나 걸어놓은 게 아니라 빔 프로젝트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벽에다 막 쏘면서 되게 좀 재밌게 이렇게 반 고흐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또 작은 콘서트를 그 미넨 시내에 있는 레지던스에서 하길래 음.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아, 음악회 다녀오신 소리도 가지고 오셨네요. 아, 정말 좋네요. 이 멋진 장소에서 듣는 비발디 사계라니 좀 부럽습니다. 네,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는 보니까 한국에서도 또 여러 좋은 전시회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음, 미국도 물론 당연히 그럴 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많이 공연이 줄긴 했죠.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줄기도 했고 사실 공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음, 그래도 이제 또 찾아보면 많은 좋은 공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요새는 또 공연을 쉽게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악회에 갔을 때 그 첼로를 펴시던 분이 비발디 사계를 연주하는 중간중간 그 계절의 음악에 대해서 막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격양도 됐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자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얼굴 직접 맞대면서 이렇게 음악을 나누고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좀 감동이었어요. 아.
우린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죠. 네. 만나야 되고, 직접 보면, 그 음악도 직접 만나서 듣는 게 더 감동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연주하시는 분들의 감정도 전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음악회, 전시회, 또 게임도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은 뭘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시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시내 아, 나들이를 하는데 평일이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좋았던 게 또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음, 코로나 이런 것도 걱정도 좀 덜 되면서 음. 오히려 상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닫혀 있어서 좀 한산한 느낌도 들었지만 또 그런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미국은 일요일이라고 해도 전혀 한산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음, 더 복잡한데 유럽은 그렇지 않죠. 유럽은 정말 제 기억에 뭐 샌드위치 먹을 수 있는 가게 정도 열려 있었던 것 음. 같은데, 근데 시내 나가서 뭐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돌아오면 좀 재미없진 않으세요? 사실 뭐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상점들이 뭐 셔터를 끝까지 내린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전신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이게 네. 뭔가 윈도우 쇼핑 네. 하는 또 재미도 있었고요. 오히려 음. 이제 너무 예쁜 게 있어도 어차피 못 사니까 그냥 눈으로만 감상하는 그래서 지갑은 보호하고 우리 돈은 보호하면서 눈은 즐거운 그래서 그렇게 일요일에 나가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와이프분한테? 예 이게 앞으로도 이제 일요일에만 나가려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송 듣고 일요일에 시내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시내가 한산한 건 독일 이야기라 사실 미국에 사는 저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저도 이제 여기 생활에 너무 적응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오히려 일요일이 또 물건 파시는 분들은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독일 방문하시는 분들께 일요일 시내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그럼 또 미넨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사실 미넨 근처에 뭐 되게 네.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좋은 호수들 하나씩 하나씩 몇 년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 요번 여름 휴가는 또 킴제라는 호수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총 한 100km 정도를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 되게 힘들었고, 이렇게 멀리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이 했고, 출발하기 전에. 음, 자전거 또 펑크 나면 어쩔지, 뭐, 또 누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왔고요. 또 음. 그 고생한 만큼 기억에 남아서 되게 좋았던 여행인 것 같아요. 침대가 그렇게 차로도 가깝지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도 미넨에 잠깐 있었거든요. 네. 얼마나 가신 거예요? 출발해서 음, 도착까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찍으면 이제 총 길이는 100km고 저희는 중간에 한번 끊어서 하룻밤 자고 갔기 때문에 이제 60km, 뭐 30 몇 킬로 이렇게 끊어서 가긴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 60km 갈 때 뭐 한 3시간 반 이렇게 음, 나오는데 사실 이 시간이 독일 성인들이 이렇게 정말 쌩쌩 타는 그 시간 기준이냐 전력 질주할 때. 예, 전력 질주할 때. 그래서 사실 아이랑 갔기 때문에 저희는 한 거의 2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가는 길은 어때요? 안전해요? 가는 유럽. 길이, 가는 길이 사실 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또 어떤 길들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어떤 길은 그 차 다니는 도로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음, 차가 좀 쌩쌩 지나갈 때는 많이 좀 무섭기도 했고, 예,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진짜 킴제까지 자전거로 대단하세요. 아이가 이제 곧 11살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 11살쯤 되니까 좀 가능한 것 같고요. 뭐, 아이는 앞으로도 이제 더 다른 데도 가자고 하는데, 그 와이프는 이제 자기는 그럼 둘이 자전거 타고 와라. 나는 따로 기차 타고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한 모양이에요. 네. 아니, 저도 얘기만 듣는데 저는 그냥 차 타고 가고 싶네요. 예. 자, 뭐 차 타고 가는 게 물론 빨리 가고 편하고 아주 좋죠. 근데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도착해서 또 거기서 시원한 맥주나 음료수 한 잔 딱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아니, 안 힘들고 차 타고 가서 딱 시원한 맥주 마시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네. 제일 좋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술 얘기하니까 칵테일 제조에도 재능 있으시다고 취미로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조금 소문이 잘못 전달된 것 같지만 뭐 재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워낙 어딜 가도 특히 뭐 이제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햇빛 쫙 비치는데 그 골목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뭐 미넨도 그렇지만 딱 칵테일 하나 시켜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칵테일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그런 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칵테일 종류도 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저게 대체 저건 어떻게 만들고 이건 무슨 맛이고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놀러 가서 마셔본 것들 레시피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음, 이제 여기 음료수 파는 가게 가서 네. 그거 보고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둘씩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요. 아, 뭐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간단한 것들 막 아, 그 바텐더들이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건 못하고요.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들 몇 개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부터 하신 건 아니고 유럽 가서 생긴 취미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칵테일 이렇게 마시는 것 자체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다들 거리에서 한 잔씩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좀 예,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은 칵테일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니니까 저도 제가 마셨던 것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커피 알코올 들어가는 그 깔루아 밀크? 아, 깔라 밀크. 하나 기억나요. 근데 네. 전 달랑 그거 하나 알고 있는데 혹시 청취자분들께 집에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추천해 줄 음. 만한 칵테일 있나요? 네. 뭐 아무래도 특히 여름에 또 되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칵테일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페롤 슈프리츠라는 칵테일이고요. 아, 아페롤 스프리츠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게 네. 만드는 건가요? 아마 이제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약간 오렌지 색깔 그런 색깔의 아주 이쁜 색깔의 칵테일이고요. 이제 인터넷 음, 찾아보면 또 다 나오긴 하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여기 설명드리면 일단 얼음, 컵에 이제 얼음을 넣고 네. 그다음 아페롤이라고 주류 제품 파는 데 가면 아페롤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사서 한 두 스푼 정도 음, 넣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코라는 그 스파클링 와인의 한 종류가 있거든요. 예, 음, 근데 이게 이제 품종 이름인데 이게 좀 워낙 독특한 품종이라 요거는 프로세코라고 따로 아예 술 이름이 그렇게 보통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와인을 또 사서 한 세 컵 정도,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많이 마시는 탄산수 한 컵 네. 정도 이렇게 그냥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오렌지를 하나 사서 슬라이스를 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한 조각 이렇게 띄워 넣어주면 아주 그럴싸한 칵테일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상큼한 그 과일 주스 같은 칵테일일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주 상큼합니다. 제 이제 꿈이 집에 칵테일 병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그런 이제 미니바를 하나 만든 게 꿈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집도 좁고 뭐 눈치도 보이고 해서 지금은 이제 쌀푸대 옆에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미니바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수빈님 그 눈치 잘 극복하셔서 미니가 생기면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아, 그럼요. 저희가 특별한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내 아빠는 좋은 점은 게임도 재밌게 잘해요.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랑 스타크래프트도 어떨 때 해요. 그게 그 게임이고. 영화도 어떨 때 같이 재밌게 봐요. 그렇고 아빠의 제일 좋은 점은 아빠 자체로 엄청 최고 아빠예요. 아이고, 이런 것도 언제. 이거 지금 녹음 중은 아니죠, 이거? 녹음 중이고요. 왜 제가 눈물이 나죠? 아, 그럴까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깜짝 네,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러시나요? 네, 쿵 참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진짜 장점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아, 근데 이거 리액션,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아, 저 대본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 대본 없으면, 예, 서프라이즈 하기도 했고,
대본이 있으면 좋은데 대본이 없어서. 이게 편집을 조금 하면은 네, 수빈님이 흘린 눈물은 비밀로 해드리고요. 아빠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멘트였어요. 감동 있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을 때, 색다른 인생을 만나보고 싶을 때, 윈헨에서 라디오, 윈헨에서 만난 사람. 이제 미넨에서 만난 사람 공식 질문인데요. 미넨에서의 삶을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5글자요. 네. 갑자기 받는 질문은 질문 좀 네. 어려운데요. 아니 여러 가지 가나다라 마바사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굳이 찾아보자면 좀 식상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새로운 도전으로 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미넨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다. 전혀 예상 못한 5글자였어요. 어떤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외국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결국 저희 가족도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새로운 직장에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네. 것이었고, 저희 집사람도 또 새로운 분야로 공부를 하러 오는 거고, 또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그 기존에 다니던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떠나서 또 여기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도전이죠. 네. 도전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원했던 도전이건 원하지 않았던 도전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는 일들이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새로운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뭐, 다행히 지금까지 저나 와이프나 아들이나 다들 그래도 꾸역꾸역 다들 잘 생활을 해주고 있어서 네. 정말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수빈님 말씀하신 꾸역꾸역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미넨에서의 그 세 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 가족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가족들이 함께라서 더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이랑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가족들 중에 이런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나 큰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네. 저의 경우에도 저희 큰아버지께서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정말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하다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음, 질환이나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재활을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경험해 봤고,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다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네.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뇌 질환, 뇌신경 질환 계신 그런 환자들이 가족분들 중에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재활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기능들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주 일부라도 그래도 회복할 수 있고, 사실 그거를 내가 손가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거기까지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 음, 다음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또 저희 제품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 힘든 그 환자분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을 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회사 와서 이제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거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뇌졸중이 올 때 그 증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줄여서는 영어로 FAST라고 하거든요. FAST라고 하는데 네. 뇌졸중의 어떤 증상이 오기 전에 좀 안면이 마비가 된다거나 페이스 드라핑이라 그래가지고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거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 팔, 이제 F는 페이스고 A는 암을 의미하는데 이 팔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음, 또는 S는 이제 스피치인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어눌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제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T는 타임이라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아, 왜냐면은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정말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처치되지 못하면 정말 평생을 큰 장애를 안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이런 거지만 주변의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 지인분들께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인터뷰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중에 그 수빈님 회사에서 만든 기계들, 그 더 좋은 기계, 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 얘기하시고 또 그 앞에는 뇌의 가소성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그 환자의 가족에게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희망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 잎새 같은. 네, 맞습니다. 희망의 끈을 같이 잡아주고 계시다. 같이 그 기술자들이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그 길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겐 또 가족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으실 텐데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네,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 네. 뭐, 다른 말보다 너무 보고 싶고, 음,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좀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끝나자마자 또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또 다른 가족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만나봐요. 다 같이. 네, 네,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잘 못 만나고 있는 그 재외 국민들 많으실 텐데요. 빨리 자유롭게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 저도 보태봅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뭐 제가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좀 유익한 드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예, 다들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한국에서의 삶은 한국 나름, 해외에서의 삶은 또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수빈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행복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민 생각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익숙한 언어와 문화, 그것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즐거움을 더 많이 헤아리다 보면 어느덧 행복의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미넨에서 만난 사람, PD 감초회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초대 손님 이수빈님이었습니다. 미넨에서 라디오는 9월 26일 DJ 올라와 함께 돌아올게요. 곧 다시 만나요. 비스발트. 같이 하는 거 아니었나요?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곧 다시 만나요. 비스발트. 비스발트.